사람은 대체로 시류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시류와 관계없이 자기 소신이 있어야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흔히 둥글게 살아라, 시류에 따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기가 솔깃해가 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정작 그런 큰 낭패를 당할 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집값이 폭등한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집 가격이 실제 문재인 5년 동안에 2배 이상이 올랐어요. 평균 가격도 그렇고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한 2배 정도 5년 만에 뛰었습니다. 근데 둔감해져서 그런데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고 6억짜리가 12억 이상이 되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 아주 희소 자원이라서 순간적으로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폭증해서 그럴 수는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집은 한번 짓고 나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집이 그래도 수명을 다해서 사라지는 집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집, 특히 아파트가 그렇게 끝없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았느냐?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사회의 출산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요 근래 들어가지고 결혼 출산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망자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사로 많아지고 또 코로나로 많아지고. 자, 출산은 적고 사망은 많아졌어요. 이제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지금 일본에 가보면 이 식당이나 각종 공산품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일본의 물가가 싼 거는 지금 일본의 임금 자체가 한 2, 30년간 동결되어서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일본의 물가도 싸진 거. 일본 정부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저엔화를 갖다가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저기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에 가보면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물 한 병에 5천 원에 엄청나게 비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뭐 둘이 먹고 나면 5만 원 이렇습니다. 그럼 왜 거기는 그렇게 비싼가? 그 나라에 보면 소득 수준이 한국의 한 두어 배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형성되어진다? 맞지요. 한국의 국민들의 평균 월 수입 그리고 연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집값,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주거라는 가장 필수적인 이 재화에서 장난이 개입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난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뭐라고 장난을 치냐? 집값 대상승기에 돌입했다. 자, 그래서 똘똘한 아파트에 좋은 위치에 한 채는 끝없이 오른다. 그리고 지금 영끌 비투가 온 사방에 유행하고 있고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세 사는 사람의 고충이 지금 말할 수 없게 됐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월세가 폭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퍼뜨립니다. 그거는 이 토목 건설업이 활성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언론들이 지금 주로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TV에 나온 경제평론가, 부동산 평론가라는 것들은 집값을 올리는데 동원되는 일종의 도우미, 앞잡이들입니다. 이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대다수가 지금 어디가 집이 좋다, 어디가 집이 좋다 하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요. 지방에 있는 그야말로 허접한 아파트들, 단독주택까지도 싹쓸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이 집을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 도시까지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붐들을 조성해서 다 잘들 튀겨 먹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막 부동산 바람을 잡아대고 하던 큰 손들은 이미 집 다 팔고 빠졌어요. 고점에서요. 지금 이제 고점에 물린 올해 작년 재작년에 집을 샀던 한 300만 명 가량이 물렸습니다. 저 고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투, 영끌, 쾌락, 거지
이런 말들의 자극을 받아서 지금 이 타이밍에 내 소득 수준에 이런 정도의 가격을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월 400을 버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5억 있는데 딸딸 긁어서 한 6억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한 5억쯤 빚을 더 내어서 30년 상환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자. 그들은 그 아파트를 갖다가 사면 그때만 해도 210만 원대 정도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300만 원쯤 내야 될 걸로 올라갈 거다. 그 자기 수입을 거의 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한 11억 주고 산 집이 좀 있으면 16억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 내가 빚을 얻어서 샀지만은 곧 그 아파트를 팔면 내 빚은 다 내 지금 돈이 되고 결국은 돈을 그냥 빚내서 레버리지로 집을 사서 결국은 돈을 한 5억 벌었다. 이런 거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직장에 다녀봐라 한 5억 벌겠느냐. 근데 여기서 집을 사서 좀 살다가 이렇게 팔면 한 5억 번다. 그래서 재산 늘려가는 거지. 뭐 과거에 2, 3억짜리 아파트 하던 게 10억 되고 다 그래서 돈 벌지 않았냐.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당한가? 지속될 수 있는가? 누가 끝없이 집을 사줄 건가? 수요가 계속 나올 건가? 그 가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 은행이 그런 가격에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진 자산 거품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자기 월급을 다 갖다 넣으면 한 20년 지나면 집을 사고 반만 쓰면 40년 걸리고 3분의 1만 쓰면 60년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평균 소득으로 사는데요. 상당한 이야기죠. 엄청나게 이 집값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이야기죠.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요. 워라밸은 옛날 이야기, 요즘은 돈부터 벌자. 그래서 한국인의 직업의식을 직업능력연구원이라는 직능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워라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시건방진 애들은 40세에 직장 그만두고 그때부터 논다고 그때까지 그야말로 쓰지 않고 투자해서 돈 모으자. 그러면서 뭐 족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걸렸습니다. 아니 40세에 직장 그만두고 논다라는 그 사고에 저는 기가 찼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 더해서 돈 더 버는 것이 상책이다. 경제 위기가 오는데 이런 위기 국면에 현금이 최고다. 돈 하면서 그야말로 돈이 더 있다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사람이 58%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투자 쪽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위기 겪어보니 돈이 가장 중요하다. 불황 팬데믹이 겹치면서 지가 다니는 회사에 언제 잘릴지 모른다. 고용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최악의 순간에 안 죽는다. 그래서 저녁이 있지만은 돈이 없는 삶은 불행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국 이 내가 돈을 갖다가 지금 더 버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은 거의 최저 수준인데 이제 그런 거 추구하다가는 쪽박차기 딱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로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을 더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최대로 늘어나고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가장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지금 가장 낮아졌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 중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낮다라고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직장에서 좌우간 확실하게 돈이 좀 더 되는 곳을 다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워라밸이 어디고요. 그건 다 끝나고 좀 있으면 배고파서 일만 시켜주겠다면 어디든 줄을 서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미국이 대공황 때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직장을 찾습니다라고 거리를 헤매고 양복 넥타이 입고 구두 신고 급식소 무료 급식소 앞에 줄 서던 사람들이 헌했습니다. 자, 워라밸이고 벼락 거지고 영끌이고 비트고 또 코인 한 방이고 또 뭐 동학 게임이고 서학 게임이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요. 주식에서 돈 딸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도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열중했던 것도 웃기는 이야기. 그래서 그게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폰지 사기라고 한 저를 얼마나 비아냥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가지고 저를 비아냥 그렸던 사람 중에 지금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정말 참으로 가벼운 선동들에 얼마나 놀아났는가.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 대다수가 바람을 잡았죠. 워라벨이 어떻고요. 배부른 소리죠. 부모 잘 만난 애들, 젊은 애들 몇 명 있겠습니까? 겨우 다 대학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돈 모아도 인생이 깝깝한 세상이고 제대로 된 직장도 별로 없는 세상에서요. 워라벨을 하고 40세 파이어족 이야기하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야기. 그 푼돈 가지고 돈을 딸 수 있을 정도 되면 누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젊은 애들 수준에요. 그러니까 다들 코인 가지고 돈 따겠다고 한 그 시대가 끝나고 코인이 대부분 사기로 결론이 나는 현 시점에서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 다 반성해야죠.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